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아침 8시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지역 순찰을 돌고 있던 고성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불이 훤히 켜져 있던 노래방. 보통 아침 8시까지 영업하는 노래방이 주변에 거의 없던 터라 이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이어 노래방에 진입해 문을 연 순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40대 안씨. 몸 곳곳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있었고요. 더 잔혹한 건 여성의 주요 부위, 가슴과 음부가 훼손되어 도려내진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유례 없는 시신의 모습과 현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노래방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찾아냈고요. 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까지 증거가 될 만한 몇 가지 유류물을 확보합니다.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4년인데요. 칼과 담배꽁초 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 일대에 CCTV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달리 매장 내에도 CCTV가 없죠. 그렇다 보니 도대체 지난밤 누가 여기에 왔다 갔는지 또 목격자는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범행 발생 시간은 이른 새벽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때가 또 한적한 때라서 목격자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차렸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우선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도 참혹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이건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래방 단골 손님 중에서 혹시 안 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방은 안 씨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운영하던 곳이었죠. 평범한 주부였던 안 씨는 종종 오빠 가게에 나와서 가게 일 봐주고 알바비를 받는 정도였는데요. 실상 이 노래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손님과 불화가 벌어진 사건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혹시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돈 문제로 얽힌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딱히 그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수사팀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현장을 맴돌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안 씨의 아들 김 씨. 그는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이 가족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사건 현장을 봉쇄했고요. 아들인 김 씨는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 모든 건 마음속에 깊은 한으로 남게 되죠. 당연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또 범인에 대한 단서조차 제대로 없는 미제 사건이 되니까 김 씨는 자신이 커서 반드시 경찰이 될 거고 내가 직접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잡겠다는 집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9년이 지난 2013년 김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어엿한 경찰관이 되었고요. 파출소 근무를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 형사가 됩니다. 이후 김 씨는 직접 어머니의 사건 파일을 열어서 홀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하는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9년 전에 미제가 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풀기 어려웠습니다. 의미 있는 단서도 목격자도 사라졌고 이게 결코 그렇게 집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죠. 이때 김 씨는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수도 없이 이곳을 맴돌았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날 누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저질렀는지 정말 수천 번도 넘게 되짚었겠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추가 단서가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 또한 이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2017년 11월 21일 저녁 11시 50분.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방망이에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한 후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긴 사건이었죠. 여자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현장 인근에서 CCTV에 범인의 행적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실루엣의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현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때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현장에서 어떤 게 그 사람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를 모조리 수거했고요. 하나하나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하게 되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과수에 있던 장기 미제 사건 DNA 데이터베이스에 이 남성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2004년 노래방 안씨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했던 겁니다. 즉 범인이 같은 인물이란 뜻이죠. 이 결과는 미제 사건을 해결할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이 두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쫓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현장 일대 CCTV 수거했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휴대폰 기지국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들을 전부 분석합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 노력 끝에 유력한 용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48세의 남성 이광수. 사건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증거, 그게 CCTV와 통화 기록으로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범인인 게 거의 확실했어요. 이제 경찰이 이광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거주지를 알아냈고요. 2017년 12월 28일 아침 6시에 자택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출근하는 그를 즉각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숨어있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검거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광수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엔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예리했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버티다 못한 이광수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돼요. 그럼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해지는데 9년 전 일면식도 없던 안 씨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광수에 따르면 그는 그날 노래방을 다 끝내고 계산을 하던 중에 아니 이거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 라며 프론트에 있던 안 씨와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 화를 참지 못한 이광수가 우발적으로 안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과연 이광수가 지난 2004년 살인을 저지른 후에 다시 2017년, 그러니까 최근 그 강도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그 1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조용히 살았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정말 이 두 건이 다일까? 라는 의심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법이 유사한 케이스를 조사해 보는데 마침 이때 또 다른 미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건 2009년 2월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주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유 씨였는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사망해서 발견되었죠. 같은 대구 지역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피해자의 특성도 유사하고 당시 현장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경찰의 촉이 발동했고요.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두고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범어동 유씨 살인사건 역시 이광수의 짓인 게 드러납니다. 아주 미친놈이죠.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범인 한 명 검거로 인해서 3건의 사건이 해결되는 통쾌함이 경찰에게 느껴졌겠죠.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광수는 분명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데요. 그러다 결국 자신의 자백에 거짓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안 씨와 술값 때문에 싸우다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저지른 살인임을 자백하게 된 겁니다. 사건 당일 그는 노래방에 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떠났고 안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 씨가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실패하자 분노했고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를 살해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시신의 주요 부위가 훼손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년 후에 유씨 노래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유흥을 즐기던 이광수가 성적 욕구에 사로잡혔고 가게에 있던 유씨를 제압했는데 그녀가 저항하게 되자 얼굴을 마구 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잠시 기절하게 되는데 이광수는 순간 유씨가 깨어나면 나를 신고할 게 분명한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노래방에 있던 칼로 기절한 유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했던 그 폭행 강도 살인 사건 역시 애초에 강간 살인이 목적이었던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폭행을 한 후에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치니까 그냥 핸드백만 가지고 도주한 겁니다. 더러워. 무려 3건의 강간 미수 그리고 2건의 살인, 이 모든 걸 저지르면서 이광수는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현장을 맴돌면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꽁초가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거죠. 2018년 7월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뭐였냐? 이광수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 거듭 강조했어요. 반성은커녕 5년 후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8년 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이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저도 격하게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결국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수에게는 최종 무기징역 그리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 또한 이광수가 추후에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018년 이래 그는 현재 복역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범인을 잡고 싶어 했던 안 씨의 아들 김 씨는 어땠을까요? 사실 담배꽁초에서 그 동일한 DNA가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그는 수사본부에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죽인 범인 잡고 싶어서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단서가 나오니까 자신이 그 사건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수사본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과 마주할 경우 감정이 폭발해서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한 거죠. 김 씨 또한 수사본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수사팀이 이광수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팀을 꾸리고 막 고분분투를 할 무렵에 경찰은 김 씨에게 장기 휴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광수가 검거되면 돌아오라고 말했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김 씨는 결국 동료들이 자신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장기 휴가를 떠났고요. 동료들이 이광수를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참 슬프고도 감동적인 스토리죠. 당시의 수사팀은 이 사건을 하늘의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13년 전에 어머니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던 아들이 경찰이 되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되니 그를 대신해 동료들이 범인을 대신 검거한 그야말로 영화 같은 스토리죠. 또한 한편으로는 정의는 살아있고 범죄 뒤의 숨은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